안녕하십니까. 세판짜기 동지의 황준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노동자 복귀부장을 있을 때 정년 퇴임을 앞둔 한 선배님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본인은 지난해 만 58세 때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연월차를 너무나도 많이 써서 왜 이렇게 많이 쓰셨냐 하니까 본인은 아껴 썼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정작 아껴 써야 될 기간에는 막 써버리고 정산이 끝난 시점에 아껴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59세, 60세 때 정산할 수 있는 기회는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정산하기 가장 유리한 만 58세 때 아까운 기회를 놓쳐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몰라서죠. 회사도 노동조합도 현장에 있는 그 어떤 제조직도 나서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조금이나마 나의 권리를 찾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총 3편에 걸쳐서 퇴직금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 협약에서 퇴직금 조항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입니다. 세 번째,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월차 수당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편 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퇴직금 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협약 제72조 퇴직금 72조의 각 항목별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즉 해고나 사망으로 인한 퇴사를 말합니다.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1분을 지급합니다. 즉 1년을 근무하면 평균임금 한 달치를 지급한다는 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회의록 내용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6개월 중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법보다 상회하는 내용으로 6개월 중에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3개월을 적용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휴직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을 사유 발생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앞에 휴직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정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뒤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말은 근속일수가 정확하게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단위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할 계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퇴직금 및 일체의 미정산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일체의 미정산금품이란 급여, 상여 등 1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망으로 인한 퇴사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며 법적 상속순에 의한다. 여섯 번째,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으로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일곱 번째, 회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부로 퇴직연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퇴직연금제 도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도입 전인 2010년도에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더 이상 퇴직금 중도정산을 못하니 지금 정산해야 한다면서 퇴직금 중도정산 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중도정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퇴직금은 정년퇴직 때 정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도정산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72조 퇴직금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급 대상입니다. 즉, 정산 사유를 말합니다. 퇴사자, 정년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퇴사할 경우입니다. 이때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 중도 인출할 경우입니다. 즉, 중도정산을 말합니다. 앞에서 본 72조 1항의 합의회의록에 따라 중도정산 기준은 관계법령을 따르는데 첫 번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혹은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을 말하죠. 이런 돈을 마련할 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매매계약서 혹은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요양의료비로 인한 사유로도 중도정산이 가능한데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8분의 1 이상이 지출되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 연봉이 8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1,000만 원 이상 나와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혹은 회사의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인한 부분은 지출에서 제외되니 중도정산 시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워낙 특수한 경우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급여 산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역 65조 2항에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기본급, 각종 재수당, 자기계발비, 개인연금, 상여금의 월할분,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하기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앞에 살펴본 평균임금의 항목들을 모두 합하여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구합니다. 그 총액을 3개월간의 원력 일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월 31일부로 정년퇴직하는 조합원 A씨의 3개월간 총임금은 1,800만원입니다. 12월에 퇴사함으로 직전 3개월, 즉 10월, 11월, 12월의 원력일수는 총 92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00만원 나누기 92일은 195,652원이 평균임금이 되며 근무년수 1년에 대해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므로 30일을 곱하면 586만 9,565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은 평균임금 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산정 기준일 이전 6개월을 통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3개월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부로 퇴사하는 경우 4가지 타입의 정산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59세와 60세는 직전 3개월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연월차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